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 네. 아, 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늘 아낌없는 네,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이팔공 정남 이사님. 이사님, 네. 네, 오늘도 이혁희 참석해주신 이혁희 팀장님. 네, 그리고 빨리 조인해 주세요. 새로 한 분 아직 왔어요? 왔어요. 예. 성함도 제가 그냥 계속 나와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름 모를 새로 오신 분,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이혁희 팀장님 굉장히 바쁘시니까 좀 도움으로 오시고. 근데 바쁘신데 요즘 와주셔서 네. 의견도 많이 내주고 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성장의 네, 축. 우리 후원의 축. 예, 한국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 펀드, 네. 이번에 성기홍 네. 그 대표님 네. 새로 새로 오신데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서정근 본부장님, 네. 노혜성 팀장님 팀장님, 네. 박상영 주인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네. 이번에 그 한국성장금융의 펀드를 기다리기 때문에 네. 성장금융에 좀 이렇게 네. 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아유, 송은강 대표님이 부담스러운 사랑을 받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자, 우리 대표님에서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네, 몇 가지 얘기가 청중에서 뭐 있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 첫 번째는요. 뭐 당연히 늘 나오는 질문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검색 관련 뭐 서비스 만들겠다 그러면 네이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메신저 서비스 만들겠다면 카카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요. 실제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생각하는 영역 중에 팬 영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리도 그렇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그래서 대표님 더 잘 그거 하시면 보통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문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그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실 한 2년쯤 전에 잠시 일을 도왔던 그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쇼핑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나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펫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펫 관련 사업이. 그래서 전략적 투자를 하라 그래서 아예 펫 영역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또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역량, 아까 말씀하신 뭐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엄선해서 뭐 그 새로 투자한 회사들에게 뭐 제공해 주기도 하고 윈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대기업의 자금력과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큰 경쟁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없으실까요? 우려가 되죠. 네. 우려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을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 네. 물어보죠. 그렇죠. 사석에서. 그렇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저는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런 큰 기업들이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들어와 줬으면 관심을 좋겠어요. 가져주는. 네, 그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붙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은 일단 있고요. 잠깐만요. 네. 대기업이 들어와도 우리는 네, 자신감 자신감을 있고 시장을 키워줄 거다. 자신감의 근원은 뭔가요? 네. 혹시 뭐 아무 기반 없는 그냥 근자감, 예,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로직이 뭐야?라고 여쭤보시면은 사실 답은 없지만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대기업 생활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면은 네.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큰 회사에서 한 100명의 인력을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펫 검색 엔진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에필이라는 회사가 이길 수 있어야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럴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알고. 다만 이 서비스가 잘 될 것 같으니 TF 정도 꾸려줄 수 있죠. 한 4-5명 해봐라. 네. 근데 뭐 늘어날 수도 있어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굉장히 많은 한계 내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미 기존의 파이프라인들이 다 존재하고 플랫폼이 있고 거기 위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에필의 강점은 뭐냐? 그건 스피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시장 환경에 맞춰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더 고도화돼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시장 환경에 맞게 빠르게 우리 의지대로 바꿀 수 있냐. 이게 저는 스타트업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강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실 분이 여러 분 또 계신데 이 질문은 정말 오래된 질문이에요. 네. 더 이상 벤처 캐피탈들은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맞아요. 요즘은 정말 많이 안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더 이상 저희도 카카오하고 뭐 네이버 이런 회사들 삼성도 받고 네. 그들이 이렇게 의사 결정에 빠르지 않다는 걸 네, 알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기술이 그 남다르게 좀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는 뭐 이런 맞습니다. 자신감을 보인다는 거.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뭐 질문 해주실 거? 예. 네. 질문이 가면서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들어와 있던 게요. 예. 유니크한 아 그렇죠. 우리 컨텐츠를 유니크하게 만드는 컨텐츠들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크롤링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 글로 랜딩을 시키거나 예, 그 정보를 원천이 거기 있는 거라서 네. 우리가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진입 장벽도 그럼 높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 어떤 원칙적인 그냥 룰대로만 진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혹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애필이 쌓아가고 있는 뭐 독창적인 장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크롤링을 사실 많이 하죠.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기사 크롤링 레벨이 아니고 더 하부입니다. 네. 굉장히 데이터가 우울해요. 어떤 면에서 우울하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미지죠.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 아무런 그렇죠. 가치가 없잖아요. 분류해내고 그거를 텍스트로 만들어야만 의미 있는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작업들이 정형화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예. 완전 새로운 영역이니까. 완전 새로운 영역이라서 그 굉장히 저희는 하부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모아서 정보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치 있는 데이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소위 동물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굉장히 코어한 지식들도 당연히 나중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서비스가 핫해질 수 없어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전문 지식도 보강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 지금 필요한 정보는 대중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중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조차 현재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잘 모아서 저희가 유저의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주려면 저희가 잘 정리된 DB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DB를 확보한 회사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거를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그게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 없을 겁니다. 예. 제가 다 그러니까 보진 않았지만 그 네. 지금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질문에 오리지널 컨텐츠 지금은 아니다. 지금 처음에 파퓰러하게 모든 사람이 필요하는 데이터는 이미 있지만 저 하부 어딘가에 다 숨어 있는데 이런 곳곳에 숨어 있는 데이터를 끌어올려서 잘 정리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바로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뭐 그런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이라면 보통 이제 의사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제 어려운 내용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고. 근데 소위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정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로도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어디를 가면 좋을까? 어느 카페에 가면 같이 출입을 할 수 이런 정보들을 사실 더 원해요. 이거는 실제 조사해본 결과에 나와 있는 거고요. 대중들이 원하는 정보는 그런 정보들이고 그런 거를 게더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정보가 더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온 마지막 질문은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보 콘텐츠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 각종 관련된 뭐 애견이나 그 동물에 관련된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모아서 여기서 보여주고 서비스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이미 뭐 오프라인에 봐도 사실 저는 용인 수지에 사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큰 동물백화점이 있어요. 예. 예, 동물백화점이라고 제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그 반려동물에 대한 예. 그냥 1층부터 한 6층까지를 싹 다 그것만 파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미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실제 뭐 반려동물에 대한 제품을 파는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 또 꽤 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런 데를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좋은 걸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추천해 주셔도 한두 번 추천을 받고 우리 강아지가 우리 고양이가 핏이 잘 맞는 것 같아. 제가 사실 핏이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면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필이 만약에 뭐 쿠폰을 더 준다거나 반값을 할인해 준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 사이트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이제 그러니까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네. 따라 좀 달라질 네, 수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그 유저층에 대한 관점은 뭐 예를 들면은 사료를 맨날 사던 것만 사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그쵸.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분들도 발견은 에필에서 좋은 걸 해주신 거예요. 네. 네. 했더니 여기 정말 좋네? 그렇죠. 하고 그 사이트 가서 이제 계속 하면 예, 이 노력만 하고 돈은 이 사이트가 벌어버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유저들이 있고 네. 아니면은 좀 더 좋은 거 없어? 찾는 유저들이 있고 이게 두 명만 있다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유저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에필 서비스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다 트래킹을 할 거고 그리고 사던 것만 사는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게 사실 가격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잘 그렇겠네요. 모르는 게 최저가 보고 사면은 당연히 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 왜냐면 그런가요? 예. 왜냐면 가격 비교 사이트를 가보면 예를 들어 뭐 사료 같은 경우에 100g당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값이 대부분 안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리소스를 많이 일단 써야 되고요. 그래서 가격 트래킹을 정확하게 해서 언제 싸다 이런 거를 저희는 시계열로 보여줄 예정이에요. 네, 그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항상 사던 거가 아니라 다른 상품을 사는 고객들도 분명히 존재를 그쵸. 합니다. 네. 그럼 비중이 얼마나 돼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에 민감한 항상 사던 거 사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금 노령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주의해야 돼 이런 고객들도 있고요. 테마 기간에 따라 바꿔줘야 될 일이 발생하는군요. 그렇죠. 사료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약간 의류나 일용품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찬바람 부니까는 따뜻한 거 살려는 이제 시즈널하게 뭔가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저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국의 펫 고객이 예를 들어 100명인데 99명은 사던 것만 맨날 산다. 그러면은 지금 하는 비즈니스는 사실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겠죠. 큰 의미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가깝고요. 좀 강아지 건강을 생각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신상품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유저들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 검색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자주 가는 수의사분한테 추천받아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어쨌든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알려드리는 거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일단 합니다. 간단한 걸만 하나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아까 뭐 제품을 사료 같은 걸 직매입해서 판매한다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수의사의 추천 뭐 이런 게 의외로 전문가니까 강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 대비해서 뭐 가질 수 있는 뭐 장점? 그건 어떤 걸로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은 수의사분들한테 엄청 욕 먹을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수의사분들은 에필에 투자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우리 네. 방송을 보지를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편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학창 시절에 알던 두 명이 지금 동물병원 원장이에요. 아 수의사를 하고 있군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수의사를 끼고 사업을 하시군요. 네. 네, 많이 조언을 듣죠. 아,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기회가 닿아서 이제 그분 병원에 있는 환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보통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냐면 인터넷 구매. 혹시 걔하고 대화가 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저요? 전주. 그 정도 레벨은 아닙니다. 아, 예, 농담입니다. 송 대표님의 조크입니다. 아 좋군가요? 네. 쫄트를 9년을 해오셨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세요.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빨리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라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견주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인터넷 구매를 하는데 인터넷 구매하시는 분들 크게 네. 그리고 그냥 뭐 오프라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나 이제 네. 이마트 같은 이제 가서 스토어 가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상당수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그냥 수의사분들이 추천하는 사료를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지 않군요, 그게. 근데 왜 제가 좀 조심스럽냐면 수의사분들은 치료를 정말 잘해 주시죠. 그래서 처방 사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도 지어주지만 네.
일부 이제 약성분이 들어간 사료를 파는데 사실 아. 처방전이 없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아, 처방사료라는 게 있군요. 네, 예. 있어요. 네. 처방사료만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근데 의사분들이 정말 치료도 잘하시고 약도 잘 지어주시지만 사료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아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십 개씩 계속 신상품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를 다 알고 가장 최적화된 거를 추천해 주신다는 게 의사분들을 무시해서가 절대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보 기술에 이거는 그럼 훨씬 더 선생님 그럼 유리한 하나 더 면이죠. 그리고 아까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이런 것도 비교해서 보여주거나 추천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에필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 제공해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오픈 스펙으로 잡고 네. 있는 것은 일단 먹거리, 일단 네, 예, 먹거리, 사료와 뭐 예를 들어 영양 간식, 간식도 있고 네. 영양제도 있고요. 개껌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의류, 아 의류가 있군요. 예, 네네. 의류까지만 일단 1차 스펙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다 이제 순차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추후에는 뭐 애견 병원도 추천해준다거나 병원은 맨 마지막으로 맨 생각하고 뒤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걸로 그러면 뭐 애견 카페. 카페도 될 수 있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미용 쪽입니다. 미용. 아까 돈 많이 들어가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그러네요. 김정호 대표님께서 60만 원을 쓰고 계신다는. 이게 한 번 가면 뭐 풀셋이 있대요. 그 코스가 60만 원짜리 코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이면 엄청 너무 고가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놀라셨어요, 견주께서? 예. 아니 60만 원이면 제 1년 아니 그 미용실 말씀드렸죠. 가도- 아까 김정호 대표님은 블루 헤어 블루컷에서 6천 원짜리를 깎으시고요, 물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창업을 하시게 된 거는 어떤 계기로 네.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소위 대기업에 네. 뭐 잘 계셨고, 뭐 네이버도 계시고. 그리고 네. 굉장히 좋은 그 네. 높은 그래도 시를 다 책임지시고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소위 대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된 도메인 영역에서 했던 주로 일이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 일은 정말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오래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걸 막 시도하고 싶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큰 회사가 그런 걸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할 수 있긴 해주지만 소위 이제 데이터는 약간 지원 성격의 업무가 좀 짙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가진 데이터 분석이나 엔지니어가 A부터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때마침 모여서 도원 결의를 하게 되었고요. 네. 자, 그거- 그러면 도원결의한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혼자 네, 도원 어떤 결의할 수는 사람들인가요? 없으니까. 네. 그분들 다 뭐 AI, 빅데이터 개발 전문가 분들이고요. 네. 네. 뭐 개발, 뭐 기획, 뭐 다 되시는 이제 풀스택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핵심 지금 멤버들이었는데 몇 분이세요? 지금 저희 6명입니다. 그럼 6명이 다 전 직장에서 같이. 예. 네, 그 소위 이제 AI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전 직장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전략을 짜실 수 있는 두 분이 더 계시는데 그 두 분은 이제 전 직장인 이제 NHN에서 알게 된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명. 네. 그 사람은 좀 더 뽑으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막 이제 채용을 이제 공격적으로 시작을 그러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시는지 뭐 이 자리에서 조금 뭐 밝혀주시죠. 예. 일단 어떤 사람을 뽑냐와 무관하게 모든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같은 고민일 것 같은데 정말 채용이 힘듭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창업할 때는 서로 합심을 해서 뽑았지만 이제 막상 사람을 뽑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꿈과 희망으로는 사실 그렇죠. 영입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에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무조건 우리보다 우수한 사람을 뽑자가 원칙이에요. 오, 네. 예, 그래서 사람을 잘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없는 거 아닐까요? 예, 송 하실 대표님, 것 같은데. 송 대표님이 입사하셔야겠는데요.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네. 높게 평가해 네,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내심 포기하고 있는데 지금 네. 뭐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뽑고 계시고. 네네네. 근데 똑똑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네.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일단은 많은 분들과 이제 코워킹을 해봤는데 학습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기본적인 소양만 있다면 같이 일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뭔가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가 드랍이 되거나 실패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신 분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연함입니다. 아, 유연함이에요. 예, 그게 로열티가 아니고. 네 유연함입니다. 예. 예. 로열티는 대표이사가 잘 생기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로열티는 부여되는 게 아니죠.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스타트업의 강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유연함 외에는 사실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환경에 맞게 기획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유연함이 강점의 회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저는 아까 대표에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을 뽑자가 최소한 예를 들면 뭐 대표님을 보면 최소 뭐 10여 년 이상의 경력과 IT 분야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와 경험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에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없는 이 유연함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면에서의 눈높이가 맞는 사람, 그런 면에서의 미래의 우수성이 있는 사람을 네, 네. 원한다. 네. 그러면 어쨌거나 뭐 그 경력 연차에 상관없이 연료는 있다. 네, 연료는 있습니다. 뭐 약간 해야 되는 역할이 좀씩 네. 바뀌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는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업무적인. 경험해 본 거에 네, 대한 네, 네. 거는데. 사실 오늘 이제 쫄쫄이 나오셨는데 이 회사는 이미 투자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컴퍼니 K에 네. 우리 그 아주 잘 나가는 네. 창투사인 컴퍼니 K에 투자를 투자를 네, 받으셨고 네. 또 휴맥스의 투자도 받으셨고 오, 그 다음에 우리 최용규 대표가 있는 데브 시스터즈 벤처스. 오. 투자도 이미 받으셨고 네. 그래서 한 18억 정도, 17억인가요? 18억 정도의 네, 네. 지금 자금을 오. 받으셨거든요. 자, 어느 투자자가 제일 마음에 드시던가요? 저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이게 공개 연애를 여러분과 하시는 이 대표적인 삼다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니 이게 뭐 실제 투자해 주신 분들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약간 행복한 피투자자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굉장히 회사가 아직 서비스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8억이란 큰 돈을 오, 그러게요. 이미 네. 받으신 거는 뭐 그 투자자에게는 대체 뭐 간단히 뭐라고 그러던가요? 어떤 이걸 어필을 하시고 네. 어떻게 했길래 받으신? 그 요인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실에서 AI의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이렇게 흔쾌히 투자를 안 해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유저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 본 다양한 경험들 그거를 좀 약간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AI와 또 다른 분야를 잘 네. 아는 분야. 그래서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네네. 좀 잘 포장이 됐다 또는 뭐 잘 만들어졌다 만들어갈 수 이렇게 있는 보시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수단으로 AI를 써봤냐에 네. 대한 질문에 답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뭐 저는 늘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이제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데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나왔던 팀 중에 또 AI 전문을 하는 카이스트 박사분들 몇 분이 모여서 그 창업한 팀이 있었는데 네. 그 팀은 자율 주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글도 하고 네이버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 박사 4명이라고 해서 답이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율 주행을 안 하고 자율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태평양 이런 거 가는 건 사실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라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이고 그래서 일단은 항구로 입항하는 배가 부딪히지 않고 잘 정차할 수 있게 그게 한 번 부딪히면 막 수백억이 날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약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접근 그리고 숨겨져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을 빨리 진입해서 그 도전해 보려는 거 이게 바로 말씀하신 스타트업 정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애플 이경 대표님 보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셨듯이 전 뭐 직장이 게임 관련된 부분이었고 게임 관련된 분야에서 AI를 했다는 얘기는
정말 그 온라인화된 혹은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끝에 가신 거거든요. 네, 아직 맞습니다. 그 끝에 가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안 돌아오세요, 이 세계로는. 왜냐면 가상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잠시지만 라이엇 게임 PC방 가서 이 소위 말하는 이 피지컬과 뇌의 기능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채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굉장히 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굉장히 감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아까 딱 말씀하신, 그래서 내가 먹는 거는 뭐 타임 세일을 하거나 1+1을 하면 그걸 먼저 짚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데 말을 못하는, 네. 그런데 의지 표현을 못하는 우리 강아지가, 우리 고양이가 먹을 거에 대한, 혹은 우리 고양이가 서비스 받을 거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분야이고 빠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제가 대기업에 진출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도 되게 대답을 좋게 들었던 거는,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 딱 말씀하신 GS 홈쇼핑, 제가 얘기했는데 GS 홈쇼핑 같은 데도 아까 그냥 뭐 빨리 서비스 해주는 거, 빨리 배달해 주는 거, 혹은 매칭을 잘해 주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가면 그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은 최적화된 서비스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까지를 일단 지금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그런 분들이 아직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의 뭐 3GA 수준 이상의 투자를 이미 유치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뢰 기반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강조하신 유연성, 그다음 빠른 실행력, 이 두 가지. 요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러기에는 이제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꽤 되고 업력도 꽤 되셔서 뭐 MVP라고 해야 될까요? POC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프로덕트 기반의 증명의 데이터나 약간 그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그런 수치를 보여주셨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60만 원 들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제 머리도 2, 3만 원 주고 자르는데 60만 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그리 또 비싼 거 아니다고 하신 것처럼, 아까 사료나 이것도 그렇게 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오너메이드, 정말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은 AI로 혹은 프로덕트화된 걸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뭐 다 말씀을 안 해주셨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어필하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나 이렇게 볼 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얘기까지는 다 안 하셨을까의 생각은, 이미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애플이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 미래가 기대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대표님 어떠셨는지?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저 대표님이 이제 보이기에는 물론 뭐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해서 30대로 보이긴 하지만 40대 중반에 지금 나이를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럼 30대 그리고 또 20대 하시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시니어 창업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네. 창업이에요. 네. 40대 이미 중반에 그렇죠. 이르셨고, 네. 근데 시니어 창업이 보여주는 어떤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경력에서 잘했던 일들, 그리고 나름 자신 있는 그쵸. 일을, 그리고 그렇지만 굉장히 뭐 이게 돕는 일이 아니라 그 영역을 잘 연구하셔서 그걸 잡아가지고 하신다는 제이커브가 그런 나올 수 부분이고요. 있는. 그다음에 돈을 받으셨는데도 지금 6명이 사람 안 뽑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굉장히 사람 뽑는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도 굉장히 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보통 돈을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받으시면 바로 사무실 옮기시면서 사람 쫙 뽑고 네. 약간 럭저리어스하게 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의 지난 1년이 굉장히 반성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또 그러니까 또 좋은 투자자들이 저희 존경하는 휴맥스의 우리 변대기 회장님, 네. 또 우리 그 컴퍼니 K의 네. 황유선 부사장님이 투자하셨다고 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은규 대표는 또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 시니어 창업이나 또는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또는 펫 사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하여튼 누구에게라도 한마디 하신다면 네, 뭐. 좀 정리 발언. 저는 패스아웃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어쨌거나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일단 아까 시니어 창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시니어 창업 맞잖아요. 네. 근데 아까 왜 창업을 했냐라는 걸 제가 까먹은 내용이 하나 네,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도원결의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시니어인데 아직은 밤샐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기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그 창업 부분은 제가 이전 방송들을 좀 봤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알았으면 안 했다라고 네. 하시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업을 하는 게 좋다. 다만 의욕이 있으면 네. 다만 많은 거를 포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 행복이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오랜 기간 고민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창업이 있지만 약간 소위 이제 인터넷 관련된 창업에 대해서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자 없이 창업 시작하시는 거는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펫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펫 관련된 스타트업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힘내시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렇죠. 터지는 시점이 올 건데 그게 올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존버하시면서 살아남아야. 살아남으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패스하고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